안녕하십니까, 닥터부동산의 심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곡의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마곡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이고요? 또 여러분들께 이 마곡 아파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곡의 아파트가 얼마만큼 공급이 되었고 또 각각 단지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대충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우선은 마곡의 아파트 공급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은요,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긴등마을이라고 해서요, 마곡과 아주 인접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 마곡에는 사실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재건축 이전부터 거의 마곡과 뭐 같이 이제 성장해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이 마곡에 한번 같이 넣고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한 16개 단지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16단지가 새롭게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10-2단지라든가 또 군부대 부지도 이제 앞으로 마곡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입주된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1단지부터 이제 긴등마을,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까지 총 전체적인 공급 물량은 11,118세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모두 다 분양을 한 것이 아니라 분양주택은 5,912세대고요. 임대주택이 한 5,2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반 정도가 분양 아파트고 반 정도는 임대 아파트.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아파트는 한 5,9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단지별로 보시면은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96세대밖에 되지 않고 임대가 141세대로 상당히 많은 50% 이상 대부분이 이제 임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7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1004세대 중에서 666세대가 분양 아파트고 338세대가 임대 아파트, 즉 분양 아파트가 더 많은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치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마곡 나류역이 가장 핵심적인 교통의 요지라고 했을 때 7단지 아파트가 가장 인접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현재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이제 1466세대로 13단지인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이러한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보시면은 임대 아파트가 921세대로 더 많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545세대만 분양 아파트고 나머지 921세대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런 제약사항들이 사실상은 마곡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등마을 아파트도 59세대가 임대 아파트고요. 10단지 아파트는 그런 제약사항 없이 모두 다 이제 1994세대가 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곡에 현재 입주된 아파트는 11,118세대, 9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가 1000세대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000세대가 조금 넘는 이러한 아파트가 이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마곡 엠밸리 1단지부터 이제 긴등마을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까지 과연 어느 위치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뭐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마곡 나류역이 이제 현재 마곡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죠.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가 같이 이제 서는 그런 환승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적인 입지 면에서는 가장 뭐 좋은 그런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화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 라인이지만은 급행은 서지 않고요. 또 이제 5호선이 이제 마곡역 이쪽에 있고요. 또 발산역이 이렇게 5호선 라인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까지 위쪽에 마곡 나루역과 신방화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해 있고요. 또 14단지와 1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13단지가 사실 1차에 공급이 된 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민간 아파트로 공급이 되었는데, 이게 민간 아파트에서 가장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은 마곡역에서도 멀고요. 이런 9호선과도 상당히 먼 어떤 그런 역세권과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1, 10단지라고 부르는데 10단지, 11단지, 12단지는 이제 마곡역과 이쪽이 이제 송정역인데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9단지가 건설 중에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약간 뭐 신방화역과 이제 마곡나루역, 마곡역 이 사이에 껴있는 어떤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8단지 옆쪽으로 해서 여기가 긴등마을이라고 해서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공급된 재건축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7단지라든가 또 4단지, 6단지가 마곡 나루역에서 가장 접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좋은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5단지라든가 또 8단지, 6단지도 이쪽 신방화역 쪽에 포함이 되고요. 1, 2, 3단지가 이 신방화역에 포함이 되면서 가장 먼저 신방화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상업 공간들이 많이 발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마곡 나루역이 개발이 되면서 이 상권이 마곡 나루역 쪽으로 좀 쏠리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 현재까지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높게 팔린 아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7단지가 전용 34.69평, 44평 뭐 이런 정도가 될 것인데 15억 2천만 원에 가장 비싼 금액에 팔렸습니다. 즉 7단지가 15억 2천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보시면은 2위, 3위, 4위, 5위 모두 다 7단지에 위치한 이러한 44평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단지 같은 경우가 2020년 6월 달에 13억 9,600만 원으로 매매가 되면서 그 다음을 이뤘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들어서는 7단지 아파트가 2월 달에 팔린 14억 7천만 원이 가장 현재는 높은 금액이네요. 올해 들어서 7단지의 15억 2천만 원은 2019년 작년이죠. 12월 달에 팔린 44평 아파트가 가장 비싸게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니까요. 대부분 7단지, 그리고 6단지, 5단지, 3단지 아파트에 대부분 이 44평 아파트가 가장 비싸게 팔렸는데, 이 10위를 차지한 요 25평짜리 아파트가 7단지에서 나왔죠. 13억 2,500. 자, 7단지에 이 30평대 아파트가 5단지의 44평 아파트와 동일한 금액으로 팔린 이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7단지 아파트는 19년도 작년 7월 달에 13억 2,500만 원에 팔렸는데요. 5단지 아파트가 20년 올해 3월 달에 13억 2,500에 팔렸기 때문에 작년에 팔린 7단지 아파트가 올해 팔린 5단지의 44평 아파트보다 비싸게 팔렸다 라고 보시면은 얼마만큼 이 7단지 아파트가 비싸게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6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0년 6월 올해 팔린 13억 9천짜리가 가장 비싸게 팔렸는데, 6단지의 이 아파트가 이 15위권 내에 하나밖에 지금 들지 않았고요. 3단지 아파트가 44평이 13억 2천만 원으로 올해 2월달 또 작년 11월 달에 하나씩 팔렸고요. 5단지가 작년 12월 달에 13억 2천에 매각이 됐고요. 요것도 13억 1천만 원 이렇게 팔렸는데, 보시면은 7단지 아파트의 34평짜리는 최고가가 보시면 13억 2,500, 그리고 7단지 아파트의 44평 아파트가 15억 2천만 원에 매각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7단지 아파트가 얼마만큼 가장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가 이제 마곡 나루역 인근에 있는 4단지 아파트가 최고가 가격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4단지 아파트가 조금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정도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평형별로 한번 제가 나눠봤습니다. 평형별로 25평, 뭐 34평, 그리고 44평 평형별로 또 어떤 아파트가 가장 비싸게 팔렸는지.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7단지에는 20평대가 없거든요. 6단지에도 지금 20평대가 없습니다. 당연히 40평, 44평과 뭐 34평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절대값 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평대, 30평대, 40평대로 나눠서 어느 지역이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됐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20평대 아파트에서는 마곡 힐스테이트, 즉 긴등마을 이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 여기는 신방화역과 좀 아주 근접해 있는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는 마곡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은 거의 마곡과 같이 이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요. 올해 2020년 1월 달에 24평 아파트가 9억 7,700에 매매가 된 것으로 나왔고요. 또 5월에는 9억 7천만 원, 또 올해 6월에는 9억 6,500만 원, 또 작년 10월 달에 9억 6,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20평대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고요. 힐스테이트 마스터 13단지, 좀 여기서 먼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들어서 2020년 6월 달에 역시나 20평대 아파트인 이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가 9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되면서 아무래도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 즉 긴등마을이 5월 달에 9억 7천만 원에 팔린 거에 비해서 13단지 아파트가 한 2천만 원 정도 낮게 팔린 것으로 봐가지고요. 사람들이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가치를 조금 더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8단지 아파트가 20평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올해 2월 달에 9억 5천만 원에 팔렸고요. 긴등마을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 그 13단지 아파트, 8단지 아파트, 뭐 요런 정도의 순으로 우리가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보시면은 이제 13단지 아파트나 8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20평대 아파트로는 거의 비슷한 어떤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8단지 아파트는 마곡역과 이제 신방화역 뭐 요런 사이에 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평대 아파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평대 아파트는 역시나 7단지 아파트가 가장 비싸게 올해 들어서 작년이었네요. 19년 7월 30평대 아파트가 13억 2,500만 원에 매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12억 7천만 원, 작년 10월에 12억 6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 즉 긴등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들어서 12억 3천만 원에 30평대 아파트가 12억 3천만 원의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부터 9위까지가 계속 이렇게 힐스테이트 아파트, 긴등마을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가장 30평대에서는 7단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단지 아파트가 11억 9천만 원, 작년 10월 달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6월 달에 11억 9천만 원에 매매가 되면서 7단지, 그리고 마곡 힐스테이트, 긴등마을, 그리고 6단지 이런 순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밑에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가 올해 1월 달에 30평대 아파트가 이제 11억 8천만 원에 팔리면서 아무래도 역세권에서 조금 멀어진 이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가 이 순위권에서는 약간 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40평대 아파트를 보겠는데요. 40평대 아파트는 뭐 7단지가 뭐 15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선 14억 7천만 원에 팔렸고요. 그 다음에 6단지가 이제 6월 달에 14억 9,600만 원에 팔리면서 이제 7단지, 6단지, 그 다음에 이제 10위권 내에 이제 5단지가 이제 13억 2,500만 원에 올 3월에 매매가 됐고요. 3단지가 13억 2천만 원에 이제 올 2월 달에 이제 매매가 되면서 7단지, 6단지, 5단지, 3단지 뭐 요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전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그리고 평형별로 가장 비싼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뭐 전용 면적별 또는 대지 면적별로 어떤 아파트가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지까지 한번 따져보면서 여러분들께 선택의 기준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전용 면적별, 아무래도 전용 면적별이다 보니까는 큰 아파트에 비해서 이 작은 아파트가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가 2020년 1월 달에 전용 면적당 18.15 평이거든요. 전용 면적이 24평 아파트가 5,384만 원에 매매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5월 달에 또 5,345만 원, 이거는 이제 평당이에요. 전용 면적 평당. 그래서 긴등마을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전용 면적당 아파트로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로 현재 나왔고요. 그 다음에 8단지 아파트가 아무래도 작은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8단지 아파트가 5,253만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5,241만원에 팔리면서 그 뒤를 이었고요.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6월 달에 팔린 전용 면적당 5,236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 그 다음에 8단지, 그 다음에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대지 면적 별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이런 걸 떼보시면은 현재 대지 면적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이 마곡지구가 토지 정리가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걸 보시고 내 대지 면적이 요 정도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7단지 아파트가 25.7제곱미터, 즉 이제 34평 아파트가 13.44평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고로 비싸게 팔린 아파트가 9,861만 원에 팔렸습니다. 거의 평당 1억에 팔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489만 원.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9,474만 원. 그 다음에 다시 또 7단지 아파트가 9,459만 원 해서 대지 면적별로 보면요. 7단지 그리고 긴등마을 마곡 힐스테이트 이런 순으로 지금 나오고요. 12단지가 좀 팔린 게 10평 정도가 되는 대지 면적에 평당 8,737만 원.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보여드렸냐면요. 어느 곳의 아파트의 가치를 따질 때 사실상은 우리가 전용 면적별 뭐 이런 것들도 따져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대지 면적을 따져보시면 여러분들 대충 답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마곡지구 인근의 땅이 얼마 정도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은 이 7단지 아파트, 뭐 6단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보면은 2천만 원 미만에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미만에 공급이 되어서 이렇게 분양이 되면서 뭐 4억 원, 5억 원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 이 아파트의 토지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사실 아파트는요, 한번 지어놓으면 사실 토지 지분은 우리가 사는 동안 별로 뭐 거래할 일도 없고 아파트를 파는 거지 토지를 거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주변의 집가가 올라가는 만큼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삼성역 아시죠? 우리가 뭐 최고의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높은 이런 것을 우리가 삼성역 인근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아가시면서 앞으로 이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은 뭐 더욱더 좋아질지 조금 뭐 주춤할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비싼 이유가요. 사실상 한국전력 부지가 평당 한 4억 원 정도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7, 8년 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토지 가격이 4억 원 이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보통 뭐 2억 원, 3억 원, 4억 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들이 정부에서 뭐 한국전력도 정부에 관련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 관련된 땅들이 4억 원에 매각이 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마곡지구 역시 마찬가지죠. 원주민들한테 뭐 300만 원 정도의 이제 토지 보상금을 주고 이 마곡 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여기를 SH공사에서 기반시설을 닦으면서 팔 수 있는 땅의 평균 가격이 1,080만 원 정도로 기준 가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2천만 원 정도의 공급을 하면서 아파트를 공급을 했지만은 주변의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땅들이 6천만 원까지 매각이 됐고요. 얼마 전에 신세계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 원까지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러한 대지 금액 자체가 이만큼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앞으로 이 지역이 얼마만큼 더 오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산정을 해보면은 상업지역 땅, 뭐 가장 뭐 비싼 땅으로
볼 수 있는 땅이 보타닉 프루지오 시티가 있는 땅 정도가 우리가 이제 인근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아직까지 매각이 되지 않은 땅이 하나가 남았는데요. 마곡역에 위치한 땅이 하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곡역과 바로 인접한 그 땅은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땅을 만약 SH공사에서 매각을 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만약 가격이 매겨지게 될 경우에는요 1억이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부지가 한 8천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 1억 이상을 호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자 보십시오. 7단지 아파트는 벌써 거의 1억을 지금 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이제 비슷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산 같은 데 가면요 2억 넘는 땅들이 허다합니다. 강남도 보통 웬만한 이런 건물들의 가격이 한 2억 정도가 넘어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기업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아주 집중되는 이런 곳은요 1억이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1억이 되고 2억이 되는 순간 아파트의 가격은 앞으로 2배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4억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죠. 땅값이 올라가면요 이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보다 2배도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조장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급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부동산 문제를 주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토지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상은 손을 놓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런 토지 공급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거든요. 임대주택은 무조건 공급하는 즉시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손해를 어디서 만회를 하냐면요. 다른 상업지역이라든가 혹은 다른 부수적인 이런 토지에서 이익을 보고 이것을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로 돌리는 것인데요. 이런 금액들이 이익을 많이 보려고 SH공사라든가 LH공사에서 비싼 금액에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아파트의 토지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땅 자체가 희소해진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큰 토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데 이런 대량 토지 공급 문제가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슈가 됐고요. 사실상은 이게 마약 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토지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주택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대량 토지 공급이 토지 가격 자체를 엄청나게 올린다라는 이런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단지 아파트를 좋아하죠. 나홀로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있는 이 토지 자체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만한 땅을 확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장래에 나오기 때문에 미래에 이 토지의 이 큰 토지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 아파트 어떤 이런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격이 왜 올라가고 이 마곡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가격이 올라간다, 뭐 떨어진다, 이렇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들이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아파트의 가격,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지금 7단지의 아파트의 대지 평당 가격은 9,800만 원이다. 근데 주변에 토지의 가격이 뭐 1억 5천, 2억이 간다라고 하면은요. 7단지의 아파트 가격은 20억, 30억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아파트를 보셔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도
인근의 상업지역 땅값이 얼마인가를 보시면은요,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정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혹시 마곡의 아파트 혹은 마곡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희 닥터 마곡 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요, 많은 조언과 함께 좋은 매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